서산의 한 미용실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 한 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시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선박을 타고 보령 해상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 사건과 관련해 중국 현지에서 용의자 한 명이 검거를 했습니다. 해경은 다른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안에서 실종된 뒤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 사건과 관련해 4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아들은 부모와 동반 극단 선택을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사례는 6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일 새벽 서산의 한 미용실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충격으로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상가 안팎에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자마자 건물 안쪽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시꺼먼 연기가 금세 골목을 뒤덮습니다. 그냥 뭐 천둥 심하게 치는 거 마냥 싹 해갖고 막 경험이 크게 났죠. 소리가 엄청 크게 났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맞은편 건물 유리창까지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골목 양쪽에는 가재 도구들이 이리저리 쌓여 있고 유리 파편들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10일 새벽 4시 20분쯤 서산의 한 미용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미용실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상가 밖에 있던 시민 2명도 허리 통증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건물에 연결돼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수하고 도경감식팀하고 소방, 가스안전공사 합동 감식을 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스가 폭발했는지 그 원인 행위를 밝혀내려고 지금 감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신속한 현장 복구를 위해 건축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최근 선박을 타고 보령 해상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 사건과 관련해 중국 현지에서 용의자 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10일 중국 해양경찰국으로부터 보령 해상 밀입국 사건 관련 용의자 한 명을 검거했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지난 6일 용의자 한 명을 현지에서 붙잡았으며 밀입국에 쓰인 선박과 다른 공범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국내에서 검거된 밀입국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을 토대로 조력자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전 1시 50분쯤 보령시 대천항으로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 22명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태안에서 실종된 뒤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반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40대 아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태안의 한 갯벌에서 여성 A씨가 지난 6일 오전에는 전북 군산 인근 해상에서 A씨의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갯벌 인근 CCTV에서 이들이 아들 B씨와 갯벌 쪽으로 함께 이동했다가 얼마 후 B씨만 혼자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된 B씨는 부모와 동반 극단 선택을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숨진 부부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61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10일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가 157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둔갑시킨 경우는 61건으로 금액은 1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 적발 건수보다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나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태안군 보건의료원 감염병 대응팀의 명예선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 보건의료원 감염병 대응팀 명예선 주무관입니다. 네, 매년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감염병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으로 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병합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2주 내에 발열, 오한, 근육통, 혈뇨, 혈변,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등이 동반되며 발진과 가피가 나타납니다. 겨울철을 제외한 4월에서 11월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 가을은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이에 밝은 색의 긴 옷, 목이 긴 양말, 모자, 목수건, 장갑 등 안전한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중 휴식 시에는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고 활동이 끝난 뒤에는 전신을 샤워하며 물린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설치류에 의한 감염병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설치류에 의한 감염병은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등이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나 가축의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물, 토양, 음식 등이 사람의 상처 부위나 점막 등에 노출되면 발병합니다. 증상은 2일에서 4주 내에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쥐의 서식 여부 확인 및 쥐 배설물 접촉을 피하고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방수 처리된 장갑, 작업복,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농부나 군인 등 위험 요인에 빈번한 노출이 있다면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권고드립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1개월 간격으로 2회 기본 접종하고 12개월 후 1회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감염병 대응팀 명혜선 주무관이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은 바로 학교죠.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한국어가 정식 교육 과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 시간, 펜처럼 생긴 전자기기를 한글에 갖다 대자 직접 소리내 읽어줍니다. 한국어, 초록색. 이번에는 러시아어를 선택하고 같은 글씨에 갖다 대면 Русский, зеленый свет. 한글 단어를 러시아어로 말해줍니다.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재와 학습 도구 소리펜입니다. 단어나 문장에 소리펜을 갖다 대면 한국어 음성이 나오고 뜻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펜은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등 한국어를 제외한 모두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학교 다문화 학생은 모두 300여 명. 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어 수업이 활발한데 올해부터 소리펜을 활용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학년은 러시아어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듣기를 해줘야 되는데 번역기를 항상 늘 옆에다가 뒀어야 됐는데 소리펜은 바로 찍어서 하니까 번역이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고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할 때 재밌어요. 많이 돈이 돼요. 이런 기능 덕분에 소리펜은 교육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다국어 소리펜 교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시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소리펜 심화 교재를 추가로 개발하고 인공지능과도 연계해 보다 다양한 표현과 외국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우산성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청양군은 내년 10월까지 우산성 정비와 복원을 위한 1차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7억 원을 투입해 10월 안으로 발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청양군은 백제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발굴 조사를 진행하며 산성 축조 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우산성은 백제 시기의 유적으로 지난 1989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진시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에 전문의가 추가됐습니다. 당진시는 10일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을 추가 영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는 전문의 3명이 교대로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합니다. 당진시는 시민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입원 병동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등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 때마다 일손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충북에서는 도시의 유효 인력을 활용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도시 농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CN 박종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농가. 도시 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순을 따고 포장지를 씌우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생소한 농작업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노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호박 하나가 힘들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고맙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의 한 화훼 농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 농부들이 꽃모종을 옮겨 담는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최영근 씨는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에도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시골 일이 힘들지만 또 일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충북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들로 도시 유효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보조를 받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9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겁니다. 인력 수급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도 고용도 못하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들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도시농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 일손 지원에 투입된 도시농부는 4만 5천 명을 넘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귀농귀촌을 위해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대전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 2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도시농부들을 귀농귀촌을 포함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이제 4시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그 일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관광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농부와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이제 체험, 충북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문제와 도시 유효 인력 해결은 물론 귀농귀촌까지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일석삼조의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